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현역가왕 3 에이스전 홍지윤의 한 500년 무대를 본 시청자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가진 편견을 드러냅니다. 소리의 크기와 깊이는 체구가 아니라 호흡의 경로와 공명의 이해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홍지윤이 진도에서 배워온 씻김굿을 현대 대중음악 무대에 어떻게 접목했는지, 그리고 왜 이 무대가 단순한 잘 부른 무대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 되는지 깊이 있게 분석하겠습니다. 진도 씻김굿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대표적 진혼 의례입니다. 단순히 죽은 이를 위한 굿이 아닙니다. 씻김굿의 핵심은 한의 정화입니다. 망자가 살아생전 품었던 원한, 미련, 슬픔을 씻어내고 그 영혼을 정화해 편안히 저승으로 보내는 것. 이 과정에서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치유의 매개가 됩니다. 무당의 소리는 망자의 목소리가 되고 산자의 애도가 되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울려 퍼지는 존재론적 울림이 됩니다. 씻김굿 소리의 가장 큰 특징은 비성과 꺾는 목입니다. 비성이란 코로 울리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교가 아니라 저승과 이승을 잇는 통로를 만드는 음향적 장치입니다. 비성은 소리를 더 멀리, 더 깊이 보내며 듣는 이의 내면 깊숙한 곳을 건드립니다. 꺾는 목은 음을 급격히 떨어뜨리거나 올리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는 삶의 굴곡, 한의 응어리를 소리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서양 음악의 매끄러운 레가토와는 정반대의 미학입니다. 홍지윤의 소리에서 우리가 소름을 느끼는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음정을 정확히 부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소리 안에는 수백 년간 한반도에서 죽음을 마주하고 애도해온 집단적 정서가 담겨 있고 또 그것을 표현해내기 때문입니다. 한 500년은 조선시대의 황진이가 지은 시조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곡입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표면적으로는 임을 그리워하는 기다림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황진이라는 인물의 맥락에서 보면 이는 충족될 수 없는 욕망과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갈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홍지윤은 여기에 씻김굿의 문법을 접목시킵니다. 그 순간 이 노래는 단순한 연가에서 진혼곡으로 전환됩니다. 기다림은 이미 죽은 자를 향한 것이 되고 펼쳐질 이불은 수위가 되며 한 500년의 긴 밤은 죽음과 삶의 경계가 됩니다. 이는 매우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애도할 수 없는 죽음들, 세월호, 이태원, 코로나, 산업재해. 이 노래는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현역가왕은 기본적으로 경쟁 프로그램입니다. 점수, 순위, 승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홍지윤의 무대는 이 프레임을 교묘하게 비껴갑니다. 씻김굿은 애초에 경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 망자를 위로했는지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까? 이 모순이 오히려 무대를 더 강렬하게 만듭니다. 시청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이건 경쟁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라는 걸 감지합니다. 그만큼 홍지윤의 무대가 완벽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무대가 숏폼 플랫폼에서 바이럴되는 방식입니다.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홍지윤의 무대는 15초, 30초로 잘라나갑니다. 특히 소리가 터지는 순간, 목을 꺾는 순간이 클립으로 소비됩니다. 이는 전통 예술의 새로운 생존 방식을 보여줍니다. AI 추천 알고리즘은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콘텐츠를 선호합니다. 씻김굿의 격렬한 음향적 특징은 알고리즘과 매우 잘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전근대적인 예술 형식이 가장 디지털적인 유통 방식과 완벽하게 조화롭습니다. 생성형 AI가 음악을 만들고 가상 인플루엔서가 노래를 부르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AI가 절대 재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으로 전승된 문화적 기억입니다. 홍지윤이 진도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소리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한반도의 여성들이 죽음을 애도하며 축적해온 신체화된 지식입니다. 이는 데이터로 학습될 수 없습니다. 홍지윤은 이를 완벽하게 습득했고 또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우리는 작은 체구를 강조할까요? 이는 여성 예술가를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남성 성악가를 평가할 때 우리는 그의 체구를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 예술가, 특히 전통 소리를 하는 여성들은 항상 몸이 먼저 소비됩니다. 홍지윤은 미모와 실력을 겸비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문제적입니다. 마치 아름다움과 실력이 별개의, 심지어 상충되는 가치인 것처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출중한데 미모까지 출중하다? 이 정도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미모가 너무 출중한 건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싯김굿을 주도하는 여성 무당입니다. 한국 무속에서 만신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이들은 공동체의 애도를 대리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죽음과 더 가까운 존재로 배치되었습니다. 출산, 양육, 장례를 담당하는 이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위치가 여성들에게 소리의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홍지윤의 무대는 이 역사를 21세기 미디어 환경에서 재현합니다. 지상파 TV라는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에서 가장 여성적이고 가장 주변적인 예술 형식이 중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봐도 들어도 소름이 돋는다는 반응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 무언가가 깨어나는 경험입니다. 홍지윤의 무대가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화적 계속성. 전통은 박물관에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접속할 때 살아남습니다. 홍지윤은 싯김굿을 옛날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미디어 리터러시. TV 예능이라는 가벼운 포맷 안에 무거운 의례를 담는 것. 이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육입니다. 시청자들은 즐기면서 배우고 소비하면서 경험합니다. 셋째, 기술 시대의 인간성.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무대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수백 년의 시간이 한 사람의 몸을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홍지윤의 소리는 단순히 잘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자와 산 자,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 주변과 중심을 잇는 존재론적 다리입니다. 소름이 돋는 젖은 우리가 그 다리 위에 잠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홍지윤의 무대 혹은 어떤 전통 예술을 접하게 된다면 단순히 대단하다, 소름 돋는다를 넘어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 소리는 나를 흔드는가? 이 예술이 품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긴가? 나는 지금 무엇을 애도하고 있는가? 그 질문들이 예술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